이것은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합병 은하 안테나의 가장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충돌 결과 형성될 것입니다. 가장 밝고 조밀한 스타버스트 지역은 슈퍼스타 군집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두 개의 나선형 은하가 상호작용을 시작하여 안테나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은하 충돌에 가장 가까운 및 최연소 예시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은하는 거의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지 필라멘트로 교차되어 갈색으로 보입니다. 두 은하 모두 빛나는 파란색 별 생성 지역이 흩어져 있으며 주변을 감싸는 수소 가스가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희미한 물체는 수만 개의 별이 포함된 젊은 별 군집입니다. 게스트별 위치에서 6500광년 거리에 위치한 1054년 중국 천문학자들은 몇 주 동안 매우 밝은 새로운 별의 출현에 놀라게 되었으며 7월 4일 1054의 초신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게스트별 위치에서는 오늘날 크랩 네뷸라가 볼 수 있습니다. 크랩 네뷸라는 태양의 20배 정도인 별의 잔여물입니다. 허블의 와이드 필드 및 행성 카메라 이는 1995년에 크랩 네뷸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거짓된 컬러 사진은 5가지 다른 컬러 필터로 촬영한 5개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잭슨 폴락의 추상화 작품과는 달리 이 이미지는 초신성 폭발로부터 300만 마일 이상 속도로 팽창하는 불규칙한 가스 조각을 보여줍니다. 펄서는 축 주위를 1초당 30회 회전하는 중성자 별입니다. 허블 이미지에서 별의 핵은 중앙 상단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중간 밝기 별 중 아래에 있으며 그 근처 LMC는 은하수에 가까운 작은 동반자 은하 중 하나이며 남반구에서 N49 또는 DML-19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초신성 폭발로 죽은 거대한 별의 잔해입니다. 수십억 년 전 은하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여 태양과 행성과 유사한 잔해를 남겼습니다. 섬유 모양의 물질은 결국 LMC에서 새로운 세대의 별로 재활용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게일럭시의 크랩 행성상은 지름 6광년의 별의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1054년, 거의 1000년 전 이 폭발적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주황색 흑색 사이드의 대부분은 별에서 남은 수소입니다. 신비한 내부의 푸른 빛을 발하는 다이너모는 중성자 별의 빠른 회전으로 인해 자성선을 따라 거의 광속으로 회전하는 전자입니다. 중성자 별이 방출하는 쌍둥이 방사선 빔은 등대와 같이 1초당 30번 펄스가 발생합니다. 터진 별의 중성자 별은 압축된 초밀도의 핵입니다. 어린 별 군락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가스의 발광 지역은 LMC의 N44C입니다. 젊은 별 군락의 복잡한 구조에서 부드럽게 발광하는 빛의 섬유 모양이 보입니다. HST가 1996년에 와이드필드 행성 카메라 2로 촬영한 N44C의 사진이 허벌 헤로터즈 프로젝트에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성운과는 달리 N44C는 그것을 비추는 가열된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10배에서 50배 이상 더 무거운 거대한 별은 최대 54영에서 90영도 화씨의 온도를 가지지만 N44C 별은 이보다 훨씬 더 뜨거워 보입니다. 약 135영도 화씨의 온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성자성 또는 검은 구멍이 때때로 X선을 방출하지만 꺼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예외적으로 높은 온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무지개 색상의 달걀 성운의 이미지는 노노하게 숨어있는 노후 별을 둘러싼 먼지 껍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속 조명으로 밝혀진 물결치는 풀에서 살랑이는 모습과 같이 이 숨겨진 별은 두 개의 빛 빔을 발산하여 흡연된 방에서 손전등과 같이 먼지를 비춥니다. 이러한 먼지층은 별 주변에서 10광년 이상 걸쳐 있으며 환상적인 반지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지 벨트는 이미지를 가로지르며 중앙의 별에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인공적인 달걀 색상의 이미지에서는 빛이 먼지 입자에서 반사되고 지구로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카츠인 네뷸라 NGC 6543의 이번 새로운 자세한 관측 결과 고양이 눈 주변에 11개 이상의 원형 궤도 또는 껍질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궤도는 각각 링이 아니라 천체의 외부 경계가 하늘에 투영된 구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곽 부분이 빛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별은 1500년마다 연속적으로 진동을 일으키며 자신의 질량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작으로 생성된 먼지 껍질은 태양계 내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합한 것과 같은 양의 질량을 포함하지만 여전히 태양의 1%에 불과합니다. 죽는 별 주위의 원형 껍질이 양파 모양 구조를 이룹니다. 허블의 관측은 각 층이 볼 수 있는 양파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과 유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행성상 성운 주변에서 하루 무늬를 보게 되어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의 생명이 끝나는 과정에서 질량 손실 기간이 매 1500년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자기활동 주기, 태양의 태점 주기 같은 주기, 죽는 별, 주변을 회전하는 동반성 별, 그리고 별의 진동을 포함한 많은 가능한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유출되는 물질이 매끄럽고 링은 후에 파동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별인 헬릭스 성운은 우주의 광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 바깥쪽 먼지 껍질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주로 풀리고 뜨거운 별에게서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 폭사로 빛나게 됩니다. 아쿠아리우스 자리에서 약 650광년 떨어진 곳에는 헬릭스 성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상 성운이라는 물체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들은 18세기에 발견될 때 가스 행성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 거짓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행성상 성운이 우리 태양과 매우 비슷한 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별은 대량의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우리 태양의 모든 빛과 열은 이 핵융합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약 50억 년 후 우리 태양이 죽으면 행성상 성운이 될 것입니다. 별의 연소 반응이 끝나면 별은 연료로 헬륨을 사용하고 더 많은 탄소, 질소, 산소의 혼합물로 연소됩니다. 별은 또한 헬륨을 소진하고 외부 가스층을 치환하여 작고 뜨거운 밀집 핵인 백색 외성을 남기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지구의 크기와 유사하지만 사실상 작은 초기별과 유사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백색 외성의 한 작은 숫지만 몇 마리의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행성 성운의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자외선에서 적외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에서 놀랍도록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헬릭스는 모든 파장에서 인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진 조합은 미묘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마이크 18은 청소년 행성 성운으로 지구에서 약 8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이미지는 마이크 18이 복잡한 무늬가 있는 모래시계 모양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이온화질소의 빨간색, 수소의 녹색, 그리고 이중 이온화산소의 파란색으로 표현된 3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태양과 유사한 별이 천천히 죽을 때 별물질이 배출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전 지상 기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바 마이크 18은 큰 외부 링 2개와 작은 중앙 링으로 나타나지만 미세한 세부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블 우주 망원경에 의해 발견된 마이크 18은 일부 중요한 이론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네뷸라에서 빛을 방출하고 그 중심에 위치한 하트스타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밝은 타원형 링은 처음 봤을 때 척도 부근의 높은 밀도의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뚜렷한 감자 모양의 구조물로 나타나며 태칭축이 거대한 모래시계의 축과 매우 다릅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9년 12월 서비스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첫 번째 하늘 시야를 포착하여 죽어가는 별에 빛나는 잔해인 행성상 성운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허셜은 1787년에 처음으로 NGC 2392, 즉 에스키모 성운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성운에는 매우 흥미로운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밝은 중심 지역은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앙별의 고속풍에 의해 우주로 불어나간 물질의 거품입니다. 죽어가는 별은 위아래로 향하는 물질의 타원형 2개의 상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하나의 거품이 다른 두 번째 상체를 부분적으로 가려서 더욱 신비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붉은 사각형은 ST44179 죽어가는 별을 가리키며 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미지는 은하수에서 가장 독특한 성운 중 하나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드러냅니다. 지상 기반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웠던 많은 새로운 특징들을 붉은 사각형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연구 결과를 2004년 4월호 천문학 저널이 게재했습니다. 허블의 고해상도 사진들은 빨간 직사각형 성운이 실제로는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X자 형태를 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형태는 성운 중심의 별에서 나오는 가스와 먼지의 토출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별에서 나오는 토출물은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서로 맞닿은 두 개의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성운은 사다리 차례로 나열된 직선 모양의 구조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모양은 별에서 물질이 분출되는 몇백 년마다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심에 죽어가는 별이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함에 따라 확장되는 구조물의 일련의 중첩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은 완전히 엣지에서 본 와인잔 모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성운은 약 1만 년 전에 행성 성운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운인 IC-418는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스피로그래프 모양의 성운입니다. IC-418의 중심에 있는 별은 빨간 거인이었지만 그 후 외부층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서 성운을 줄여나갔습니다. 이 성운은 지름이 약 0.2광년으로 빨간 거인의 핫코어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별의 잔해는
자외선 방출로 인해 주변 가스를 형광체로 만듭니다. 수백만 년 동안 성운은 서서히 냉각되어 백색 외성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IC-418는 몇 백만 년 전에 우리 태양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히 이는 50억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마도 중앙의 가변성 별에서의 혼돈스러운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별은 몇 시간 만에 밝기가 예측할 수 없이 변합니다. 화성 HD 189,733b는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에서처럼 핫 주피터-급 행성으로 노란 주황색 별 HD 189,733 주위를 돕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행성의 가시광선 색상을 측정하여 진한 파란색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다 때문이 아니라 규산염 입자가 용융되어 유리의 피 또는 유리병이 된 것으로 파란색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킵니다. H189,733b는 2005년에 발견되었으며 부모별에서 2.9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중력적으로 조류되어 항상 하나의 면이 별을 향하고 다른 면은 영원히 어두워집니다. 2007년에 나사의 스피처 우주 망원경은 이 행성의 열 지도를 만들어 오후 일찍 높은 고도의 규산염으로 된 구름이 날면서 4,500마일 속도로 남면에서 반면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6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켄타우리는 이미지 중앙 부근에 희미한 두 개의 별로 나타납니다. 허비그 하하루 110은 분자 수소 구름에서 방출된 뜨거운 가스 분출구입니다. 형성 중인 별 주변의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의 가스가 축적됨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가열된 가스 스트림이 반대 방향으로 분출됩니다. 이러한 아웃플로우는 별이 연료 탱크인 디스크를 사용하여 연료를 공급받고 제트를 추진합니다. 제트는 배기구로 별은 중력 엔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트가 차가운 가스와 충돌할 때 일어나며 충돌 지점에서 가스가 기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가스가 충돌 지점에 쌓이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쿡 빈 플레어 영역이 빛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우쇼크와 유사합니다. 보우쇼크는 배의 전면에서 형성되는 파도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은 주로 수소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입니다. 먼지가 많아서 구름은 불투명합니다. 젊은 별에서 시작된 자외선 분출은 성운을 침식시키며 동물을 형상화하고 기이한 모양을 만듭니다. 위쪽 오른쪽의 2.3조 마일 길이 구조물은 성운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작은 부분입니다. 왼쪽 상단 프레임에서는 3.5조 마일 길이의 수평 제트가 보이며 기둥 모양의 구조의 끝에 숨은 별이 제트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발사된 제트기의 끝부분 근처에 보호 충격이 형성되었고 이 예외적인 현상은 일러스트와 함께 보여진 HD 189,733b 외계 행성의 대기가 별에서 발생한 강력한 분출로 인해 증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엘이 2005-BLG-390lb라 불리는 이 행성은 은하 중심에 위치한 지구에서 약 25,000피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부모항성을 10년에 한 번씩 공전하며 지구와 항성 사이의 거리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계 행성 포우메라우트 B는 포우메라우트 항성 주변을 공전하며 이를 보여주는 개념 아트에서는 갈색과 금색 계열의 구조물로 둘러싸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관측 결과 포우메라우트 B 주변에는 유성물질이 둘러싸인 재질의 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876의 거대 적색 외성 글리에이지 876 주변에서 공전하는 외계 행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해당 행성의 질량은 목성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대 망원경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보아 이는 아마도 가스 행성으로 그 주변에 위성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세계입니다. 이전 지상 기반 관측으로 추정되었던 것처럼 글리에이지 876에는 질량이 주피터의 절반인 내부 행성도 있습니다. 이 천체계 내부의 가스 행성은 빨간 외성 근처에서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의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외성은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는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습니다. 이 외성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1/3 정도입니다. 스콜피우스 자리에서 약 38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WFC3 행성상 성운 NGC 6302는 환상적인 행성상 성운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벌레 성운 또는 나비 성운입니다. 이 천체는 섬세한 나비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우아해 보이는 날개는 36영도 이상으로 가열된 가스에 끓어오르는 지역입니다. 이 가스는 시간당 600영마일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휘날리며 약 200년 동안 배출되었습니다. 이 휘날리는 가스는 별의 외부층을 나타냅니다. 나비 성운의 중심 쪽에는 한때 태양의 5배 정도의 질량이었던 죽어가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그의 가스 대기를 방출한 후 자외선 방출을 통해 방출물질이 빛나게 만듭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볼 때
이 물체는 행성 성운의 한 예입니다. 이들은 행성처럼 둥근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성운의 중심에 숨은 별을 둘러싼 먹구름 모양의 반지가 있으며 얇아지면서 별을 굳게 끌어안는 어두운 띠가 보입니다. 몇몇 행성 성운은 두꺼운 먹구름 모양으로 인해 이중극 또는 모래시계 모양을 보입니다. NGC 1309 ACS는 이러한 성운 중 하나입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은 최근에 색상 이미지를 통해 바람개비 모양 은하인 NGC 1308을 놀라운 디테일로 포착하였습니다. NGC 1309내에 위치한 SN 2002 FKF-P는 2002년 9월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NGC 1309은 약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0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에리다누스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나사와 ESA의 허블 우주 망원경은 최근에 새로 태어난 갈색 외성의 떼를 발견했습니다. 우주 망원경의 근적 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는 약 50개의 갈색 외성이 보이며 이들은 약 1,500 광년 떨어진 오리온 성운의 트라페지움 성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광각 행성 카메라 1호는 갈색 외성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갈색 외성이 너무 어두워서입니다. 밀집한 먹구름이 어린 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띠로 보이지 않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근적 외선 카메라와 다중 대상 분광계를 사용하여 우주 망원경은 이러한 물체들을 구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또한 STIS를 사용하여 저주받은 에타 카리나 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에타 카리나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별에서 분출된 기포 모양의 가스 구름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에타 카리나는 불안정한 온도 때문에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새롭게 수리된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미징 분광계인 스티스는 대형 별풍에서 발생하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과 19세기 중반 분출 때 방출된 일부 화학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스티스를 사용하여 발생 스펙트럼의 좁은 부분을 따라 화학 정보가 해결되었고 철과 니켈은 에타 카리나에서 분리된 외부 물질을 정의했습니다. 스티스는 또한 주요 별인 에타 카리나에서 나가는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내부 물질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 질량의 양은 1000년에 걸쳐 바람에 의해 운반됩니다. 별자리 7빛 성단의 별들이 보이는 HST 필드 오브뷰 FGS. 이 이미지의 별들은 7빛 성단 또는 7자매 중 하나의 개방성 별 군집의 구성원입니다. 허블의 섬세한 안내 센서는 7빛 성단의 거리를 약 440광년으로 정밀하게 보정했습니다. 허블의 시야에는 섬세한 안내 센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의 둘레로는 달의 각 지름과 거의 같은 크기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매우 좁은 시야로 관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톡수리 성운 메시의 16, M16 또는 톡수리 성운은 우주먼지와 가스의 높은 줄기가 우세한 곳입니다. 이것은 허블의 이 아이코닉한 기능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아니지만 가장 자세한 이미지입니다. 파란색은 산소를 나타내고 빨간색은 황을 나타내며 녹색은 질소와 수소를 나타냅니다. 젊은 별들의 집단이 방출하는 끌어들이는 자외선 빛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둥들은 결국 이 별들의 바람에 의해 먼지와 가스가 침식되고 있습니다. 대략 4-5광년 정도를 넓이로 가지는 창조의 기둥은 이글 성운의 비교적으로 작지만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대표합니다. 이글 성운은 70x55광년에 걸쳐 있으며 1745년에 스위스의 천문학자인 장마이너스 필리프르드 샤세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6등급 정도의 겉보기 등급으로 작은 망원경으로도 이글 성운을 볼 수 있지만 창조의 기둥은 큰 망원경과 최적의 관측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리온 성운과 마야 문명은 이 성간 어린이 방울 구름을 창조의 성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운은 오리온 자리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오리온 성운을 알고 있었습니다. 1500광년 떨어진 이 성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크기가 있는 별 생성 지역입니다. 겉보기 등급 4로 인해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오리온 자리 벨트 아래 두드러진 위치 때문에 잘 보입니다. 별의 출생지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지만 1월에 가장 잘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야 문화는 오리온 성운을 창조의 성강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성운의 밝은 중심 지역을 형성하는 4개의 거대한 젊은 별은 트라페지움이라고 불립니다. 이 별들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리며 이 별들에서 방출되는 자외선 빛이 성운 내부의 구덩이를 파고 있고 수백 개의 작은 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이 방출하는 자외선 빛은 이 성운에서 구멍을 파내며 수백 개의 작은 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오리온 성운 이미지는 그동안 찍힌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이 모자이크 이미지는 다양한 파장의 520개 허블 노출에서 생성되었으며 오렌지는 수소, 녹색은 산소, 빨강은 황으로 나타납니다. 관측은 적외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허블이 대부분의 성운을 포착했지만 지상 기반의 이미지로 갭을 메웠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아름답고
독특한 이미지인 타커리 구형체들은 밝은 별들의 옆에 있는 짙은 불투명한 먼지 구름으로 활발한 별 생성 지역인 IC 2944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형체들은 1950년 천문학자 어티 타커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불리는 밀도 높은 별대의 중심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7년 광년 떨어진 이 거대한 구형성성구는 공동 중력 중심을 중심으로 잠겨있는 수백만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상 기반 망원경은 클러스터의 중심부가 너무 밀집해 개별적인 별을 분리하기 어렵지만 허블의 고해상도로는 클러스터 중심부의 별들의 뚜렷한 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엠백은 나선형 은하의 우수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큰 디자인을 가진 은하는 허블 이미지에서 뚜렷한 나선형 팔 안에 개별적인 별들이 보입니다. 먼지 구조물들은 은하 중심을 둘러싸며 별 생성의 바람직한 장소로 특징 지어지며 돌아갑니다. 추가적으로 엠백의 특징적인 팔에는 최연소 검은 구멍을 포함한 여러 작은 검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178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피에르 마샹 샤를 메시의 형제는 함께 혜성을 발견한 동료로서 이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지구로부터 먼 거리에 불과하고 엠백은 밤하늘에서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컷보기 등급은 10.1입니다. 5월에는 북쪽의 별자리 모방자리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디자인 때문에 이미지는 계단식으로 보입니다. 카메라의 4개의 빛 감지기 중 하나는 해상도가 더 높지만 다른 3개의 감지기보다 시야가 작습니다. 해상도가 더 높은 감지기는 다른 3개의 감지기만큼 넓은 영역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4개의 감지기에서 얻은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면 검은 영역이 생깁니다. 이는 백조자리 선물상자 성운입니다. 백조자리 선물상자 성운은 12-20년 전 초신성 폭발의 잔여물인 잔해입니다. 타원형 우주 구멍 안에 발생한 폭발로 추정되어 그 화려한 필라멘트 모양을 모델링하면 많은 천체 물리적 특성이 우주의 거리로 인해 불확실합니다. 최근 거리 측정 값은 1,500에서 200광년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를 보이며 대개 인용되는 값은 2005년 측정 값입니다. 지난 20년간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분광에서 미립자 검출법을 통해 이 성운에서 흡수선을 측정하여 주변의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들의 거리 측정값도 불확실하며 일부 별들의 삼각 측량 측정값도 불신뢰합니다. 최근의 노력은 성운 가스의 운동을 직접 관측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값은 이 600광년으로 예전에 측정된 이 500광년과 일치합니다. 이상 안테나 은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